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담입니다. 오늘은 애플 어닝 쇼크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증시 과열, 진정, 변동성 지속,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5%, S&P 500 지수는 0.98%, 다우존스 지수는 0.99%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는 게임스톱발 숏 퀴즈였습니다. 게임스톱발 조정, 장기 상승 추세 안 꺾였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05%, S&P 500 지수는 2.57%, 나스닥은 2.61% 하락했다. 그제의 폭락은 게임스톱발 조정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게임스톱 공매도 전쟁의 여파로 증시 전반으로 확산됐다. 공매도 포지션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헤지펀드가 손실을 메우기 위한 보유한 다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공매도 순위가 높은 종목을 미국 개미들이 집중 공격을 해서 주가를 급격히 올렸고, 이로 인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높은 헤지펀드는 결국 숏 스퀴즈 상황에 몰렸습니다. 숏 스퀴즈란 주가 상승 시 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을 커버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미들의 반란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헤지펀드는 결국 손실을 자신이 갖고 있던 우량주들을 투매하면서 시장 전반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량주는 빅테크 종목을 포함한 다우, S&P 500, 나스닥 100이 포함된 미국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큰 손실을 입자 미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게임스톱과 같은 종목을 매도만 할 수 있고 매수는 할 수 없게 만들자 폭락을 하면서 다시 어저께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프리마켓에서 다시 게임스톱 등이 오르면서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곰이나 황소, 그러니까 뭐 버티거나 아니면 이제 우상향한다 이렇게 믿는 둘 중 하나만 해야지,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서 따라가고 떨어지면 또 파는 이런 돼지와 같이 주식을 하다가 쪽박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애플 어닝 쇼크 분석입니다. 애플이 어제 3.5% 빠지면서 어닝 쇼크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면 어닝 쇼크입니다. 애플의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등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 게임스톱팔 쓸려 내려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내내 향후 스마트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지금 어닝 쇼크가 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애플은 스마트폰 가이던스는 4분기 내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스마트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더 이상 스마트폰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핏 대 머스크 사탕 싸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신이 1972년에 인수해 계속 이익을 늘리고 있는 시스캔디를 좋은 해자의 예로 들었다. 워렌 버핏이 해자의 예를 들면서 말한 시스캔디와 애플의 스마트폰이 비슷한 신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애플이 취한 사업의 방향이 나옵니다. 시스캔디는 판매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충성 고객이 많아 매년 가격을 올려 이익을 늘려왔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판매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성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시장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충성 고객이 많아. 애플 같은 경우가 브랜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애플바 같은 충성 고객들이 많죠. 그리고 매년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늘려왔다. 성장을 가격을 올려 영업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팔린 만큼 팔리고 더 이상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후화 시장이란 얘기죠. 애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충성 고객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는 것이 시스캔디와 비슷한 방식이란 얘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P&G의 대표적인 면도기 브랜드인 질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할 사람들은 대부분 면도합니다. 면도기 시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도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예를 들어 진동이라든가 날을 한 겹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가격을 끊임없이 올려 성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새로운 윈도우 버전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전에 윈도우 모델은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된 곳에서는 이러한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시장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독점하고 광고비를 천문학적으로 쓰게 됩니다. 질레트 면도기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의 계약을 통해서 좋은 매대를 독점을 하고요. 스마트폰 슈퍼스타를 앞세워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쇠뇌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틈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면도기 몇 개 들어있는 세트가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는 1,000원도 안 돼 보이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면도날 구독하는 시대, 질레트를 떨게 한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설립 8년 차의 신생 면도기 판매 업체 달러 쉐이브 클럽은 1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면도기 대명사 질레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의 면도기 시장을 70% 점유했던 질레트의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추락했고 그 자리는 달러 쉐이브 클럽이 메우고 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도루코를 섭외를 해서요. 질레트 면도기의 60%밖에 안 되는 싼 가격에 배달료 무료로 면도기를 배송을 해서 구독하는 모델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그리고 유튜브 광고로 사람들에게 직접 광고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매스미디어 광고 그러니까 공중파 광고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질레트가 꽉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SNS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시장이 포화된 곳에서 스타트업이 뛰어들 틈새는 항상 있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이 죄다 이렇습니다. 뭐 샴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굉장히 비싸고 슈퍼스타를 쓰면서 매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려서 성장하는 방식의 기업들을 들의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애플도 질레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정체에 이르자 브랜드를 내세워서 신규 모델을 새로 내놓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량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앞으로 정설이 됩니다. 그러나 애플은 질레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아이팟과 같은 혁신은 없으나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등을 내세워서 주변 기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주 비싼 프리미엄 폼 전략을 하고는 있으나 그거 말고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정도 끝까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린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달러 쉐이브 클럽과 같은 구독 모델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방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맥북 에어를 쓴다면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애플 생태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 PC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제는 모두 모바일로 하게 됩니다. 모바일로 하면 수수료는 애플이 챙기는 것이죠. 즉 아주 고급 폰이 아닌 중저가 폰을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앱스토어를 통해서 애플의 생태계 결제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구독 모델이라는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차피 자동차는 지금까지 가솔린 차들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바뀌었고요. 커다란 스마트폰에 바퀴만 얹어 놓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플랫폼이 얹어질 테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이 시장을 애플카로 빼앗아 온다면 애플의 생태계는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애플이 우주 개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가이던스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태계를 통한 시장의 파이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애플카건 스마트폰이건 아니면 뭐 애플워치건 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 홀딩이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플 어닝 쇼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